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인정한 아주 공증하다시피 한 최측근 중에 한 명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정진상과 함께. 자, 그런데 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거 징역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죠. 근데 오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이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개요는 이런 겁니다. 2022년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에 나오기 직전에 김용 전 부원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직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 이 사람들이 대장동 일당 아닙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각각 8억 4,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다. 근데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이재명의 경선 예비 자금으로 썼다, 이런 거고요. 자기가 또 개인적으로 받은 건 2013년에 김용이 성남시의원으로 있을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었거든요. 이때 또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으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이건 이제 뇌물로 받은 거죠. 이제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심 아시다시피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 그리고 6억 7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심 과정에서도 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각종 조작, 위증 이런 것들을 김용 측에서 했죠. 여기에 아마 이재명 대표 쪽도 저는 관여했을 거라고 보지만 아직은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김용 측에서 알리바이를 입증하려고 이홍우 전 경기상권진흥원장, 이 사람한테 위증을 시켰죠. 이 사람이 휴대전화에서 김용이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사실은 김용은 나랑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대전화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까지 판사한테 보여주고, 그러니까 판사가 그 휴대전화 한번 직접 제출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가서 봅시다. 근데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확보를 하려고 했더니 없습니다. 조작이었던 거죠. 자, 그게 들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유동규 씨가 이제 돈을 주었다고 하는 시점에 골프 연습장을 갔었는데 그때 날씨가 어땠다 이런 것도 또 알리바이로서 입증을 했다가 그것도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심 선고가 난 뒤에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걸 제시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자,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이 GPS, 위치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김용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에 김용의 위치가 다 저장이 된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법정에다 낸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내가 이게 2021년 5월 2일인가 2일 오후인가 그렇습니다. 자, 이게 내가 유동규 사무실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요. 내 사무실에서 퇴근해서 곧바로 집으로 왔고, 그 다음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다른 데 갔다는 게 여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감정해 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원이 감정을 맡긴 겁니다. 무슨 특정 업체에다 감정을 맡겼는데, 거기 감정 결과는 구글 타임라인이 이게 조작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감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유동규 사무실에 안 간 걸로 돼 있습니다. 대신 이제 또 하나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구글 타임라인은 한 곳에 가서 오랫동안 있어야 기록이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동규 사무실에 가서 돈만 받아가지고 김용이 나왔다 그러면 기록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연 2심이 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만약에 이게 다 인정이 돼서 그래, 유동규 사무실에 김용이 그 시간에 가지 않았다, 그럼 돈 받았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돈 받았다는 수많은 다른 증거들도 막상 당일날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한다면 뭐 그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글 타임라인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오늘 쟁점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백강진 부장판사인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 판결문 아직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기사로 뜬 걸 보면 이런 겁니다. 피고인 측에서, 그러니까 김용 측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증거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건 무슨 얘기죠? 구글 타임라인 그 수정이 상당히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그걸 또 수정한 흔적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재판부 판단에. 또 조작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제 구글 타임라인마저 조작하려고 했다. 와, 정말 무시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 증거 없다. 그러니까 거의 최후의 발악처럼 마지막까지 김용이 이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뒤집으려고 또 희대의 조작극을 펼치려고 하다가 재판부, 2심 재판부에 적발이 됐다. 제가 보기엔 이 조작 시도를 또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야말로 사실 우리나라의 사법방해 죄라는 게 없긴 한데 미국 같은 데는 그 아주 큰 죄입니다. 결국은 판사를 또 속이려다가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1심 때도 속이려다가 실패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놓고 2심에서도 또 2심 판사를 속이려다가 실패해서 여기까지 왔다. 야, 정말 무시무시한 집단이다. 그 김용 일당이 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이 있을까? 뭐 그거야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지만 여하튼 이 자체도 대단히 큰 사건이다. 구글 타임라인을 수정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거.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1심과 2심으로 사실관계는 끝났습니다. 똑같이 징역 5년. 근데 이 돈은 김용이 쓴 흔적은 없습니다. 8억 7,400인가 중에서 1억 원 정도는 아예 전달이 안 됐고 또 1억 원 정도는 유동규가 이제 중간에서 잘라 먹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제 6억 7천 이 정도는 김용이 쓴 흔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이재명의 경선 예비 자금으로 쓰인 거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장동 비자금 아닙니까? 대장동 자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과 대장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런 게 이제 다 입증되는 거고요. 이 경선 자금, 이 불법 정치 자금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이재명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몰랐을까? 본인의 최측근 2명 중에 1명인데 여기까지 이제 이 선고의 파장이 1, 2심 선고의 파장이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알았겠죠? 물론 그 부분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현재 진행된 건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결국은 김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거는 이재명 경선자금, 이게 대장동 비자금에서 흘러들어갔고 그만큼 대장동 비자금, 이른바 제가 저수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저수지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불가분의 관계다 하는 게 김용 1심과 2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김용이 1심과 2심에서 이 사건을 조작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 2번 다 실패했다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재명은 대장동과 한 몸이다 하는 게 여기서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대단히 김용에 대한 선고지만 결국 그게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현재 미진하고 대장동 배임 이런 부분만 지금 사실은 재판 중이죠. 조금 안타까운 장면이긴 한데 여하튼 이재명 경선 자금이 불법 자금이었다 하는 거는 명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의미를 갖는다. 김용에 대해서 징역 몇 년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 돈이 이재명 경선 자금이고 그게 불법 자금이고 그게 대장동 일당한테서 나왔다. 이 사실이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번 1, 2심 선고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공범인 유동규, 정민용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한테는 징역 8개월. 그러나 뭐 남욱 변호사는 법정 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돼서 역시 이제 이재명과 대장동, 이재명 대표가 다른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관계는 끝났고 이제 법률 적용 문제를 대법원에 가서 뭐 이제 그 부분만 하면 되는데 재판은 뭐 사실상 끝난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법률 적용의 오해 뭐 이런 게 있을 여지도 없고 오히려 김용 측이 2번씩이나 판사를 속이려다가 실패한 것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